네, 마치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이 지금 현실이 된 건데 대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저희가 아마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좀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거죠. 일단 취업을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뭐 고수익 알바랄지 이제 그런 취업 사기 문구에 속아서 이제 캄보디아 가는 겁니다. 근데 캄보디아 갈 때는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줘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할 때는 캄보디아 비행기표까지 끊어주니까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러면 사실은 비행기 관련된 갑이랄지 이런 건 전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캄보디아를 가는 거죠. 예. 근데 캄보디아에 일단 공항에 도착을 하고 나면 여권과 소지품을 다 뺐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범죄지구라는 데로 데려갑니다. 그게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다 뺏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화로 가족들한테 돈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보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생명이랄지 신체를 보장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어떤 도구를 쓰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온라인이랄지 아니면 이제 그쪽 지역에 산악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강제 노동이랄지 인신매매 이제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는다랄지 보이스피싱이랄지 노역에 있어서 자기들이 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물고문, 전기고문, 폭행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그 20대 청년이 이번에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런 범죄 수법에 걸려서 같이 당시에 감금이 됐다가 빠져나오는 생존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목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전부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무릎에 이제 살이 벌어져가지고 거기 뼈가 드러나 있는 어느 순간 말을 못하고 쇼크가 와서 픽업 트럭을 태웠을 때는 벌써 눈이 뒤집혀 있었고 그다음에 온몸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네, 범죄 조직의 납치, 감금에 이어서 폭행인데 그냥 폭행도 아니고 언급하신 것처럼 뭐 어떤 고문들이 있었고 쇠파이프, 전기 충격기까지 나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이제 그런 증언이 이제 여기 고문에 그치지 않고요. 예. 만약에 좀 말을 듣지 않는다랄지 탈출하게 되면 이제 잡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외진 지역이고 그다음에 울타리 철조망이 있는데 이게 한 3m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뭐 생명이랄지 뭐 정말 앞으로도 노예처럼 살아야 하니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신고를 하게 되면 또 그 지역 경찰과 이 범죄 조직이 또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처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랄지 아니면 탈출을 시도했다랄지 신고했다고 하면 경찰에서 또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내용을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금 폭행이 시작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갑 채우고 그다음에 발에도 쇠사슬 채워가지고 독방에 뭐 50일, 100일씩 계속적으로 묶어놓고 또 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신분이 경찰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범죄 조직에 파는, 인신매매하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너무나 끔찍한데 지금 이 피해자 사건이 발생한 게 2달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게 알려진 거죠? 8월 8일 날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구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고 지금 우리나라 절차 자체가 제가 아까도 그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은 3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에 하나 어떤 것을 신고를 하고 그게 신고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근데 경찰에서도 이게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하는 거고 그 사람의 행방을 알아야 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되는데 이게 바로 캄보디아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범죄를 추적하는 게 아니고 대사관 통해서 연락하고 대사관은 또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서 또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다이렉트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경찰의 특징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고 신고를 해야지 수사가 들어간다는 원칙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제3자가 신고를 하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거죠. 예. 어. 지금 근데 피해자가 고소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감금돼 있고 뭐 더군다나 휴대폰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고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조를 구출을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사망하고 이제 시신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지금 한 2달 정도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절차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일단 이런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부검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검도 아직도 캄보디아에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해자의 유족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클 것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시신에 대해서 부검하려면 빨리 해야 하는데 부검 자체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경찰에서는 부검에 하는데 참여하겠다. 네. 그래서 빨리 부검을 끝내고 사인이 규명이 되면 빨리 한국으로 송환해달라 이제 그런 절차를 받고 있다는 거죠.